지난해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전쟁을 일으켜 내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녹취록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무인기 침투는 비대통령 지시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 발표하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박수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군이 성능 불안정으로 추락 위험성이 있는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군 현역 장교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월 평양에 침투한 것과 같은 기종으로 보이는 드론작전 사령부의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성능 불안정으로 추락 위험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라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일당이 개조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일부러 추락시켜 한국의 소행임을 드러나게 한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18일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발표하면서 추락된 무인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북한이 왜 추락이란 표현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격추했으면 격추했다고 공개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번에 확인된 셈입니다. 한국이 개조해 보낸 무인기가 스스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0월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행 계획 및 비행 이력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6월 5일부터 2024년 10월 8일 사이에 작성된 238개의 비행 계획 및 비행 이력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10월 8일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북한이 10월 11일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발표하자 곧 한국군의 소행임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이 한국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좋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전쟁을 획책한 윤석열 일당의 극악한 모습에 많은 사람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 김용현이 드론사에 경력금을 줬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8일은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날입니다. 이처럼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외환 유치와 관련해 다수의 군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6월 26일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북방한 개선 즉 NLL 지역으로 포사격을 한 것, 공군이 전투기 고도를 낮추어 북한의 대공망에 접근한 것, 육군이 아파치 헬기를 NLL에 최대한 근접한 항로로 비행한 것 등과 관련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범죄자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 외환 유치죄를 반드시 묻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끊임없는 전쟁 도발에도 북한은 군사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윤석열의 전쟁 도발을 참았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런 속에서 대학생 백명씨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의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을 하면서 공동 추천인을 모았습니다. 백 씨에 따르면 북한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추천인 모집에 81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백 씨는 지난 6월 24일 국제 우편으로 노벨위원회에 북한의 노벨 평화상을 추천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백 씨가 운영한 북한의 노벨 평화상을 페이스북 페이지 조회수는 1만 134회에 이릅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지지하는 글을 보내며 호응했습니다. 백 씨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하나됨을 바라는 뜨거운 염원을 담아 노벨위원회에 추천 의견서를 발송했다라며 그동안 함께 참여한 분들과 응원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벨위원회가 북한의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는 백 씨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